리투가 오른다. 그 얘기는 양극재 가격도 결국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제일 핵심은 셀 만드는 3사랑 네. 결국 거기 들어간 양극재, 음극재. 유독 또 이 에코프로 계열이 좀 올랐던 건 코스닥에서 보시면 알테오젠 밑에 있잖아요. 바로 알테오젠이 어쨌든 주주총회에서 네. 통과됐습니다. 2차전 지수들도 추세 자체는 괜찮게 잘 이어가는데 왜 이 한 방이 없을까? 왜 좀 시원하게 못 갈까? 시장은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찾게 될 것이고 로봇과의 연결고리가 꼭 봐야 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니즈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강하게 볼 수밖에 없는 쪽이라고 보고 있고 한 두 가지 이유 네.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일단 지금 양극재 가격이 오른다는 전망이 좀 나오고 네, 있어요. 그래서 네. 내년 1분기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 가격이 계속 떨어졌다는 리튬 가격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미국의 알버말이 네. 아직 리튬 회사인데 예. 여기가 UBS에서도 되게 긍정적인 평가한 게 리튬가 오른다 이러면서 투자 의견을 올렸더라고요. 그 얘기는 양극재 가격도 결국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양극재가 오르면 더 나쁠 게 없죠. 뭐 그리고 2차 전기차 안 팔리는 거야. 뭐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건 더 이상 악재는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일단 모멘텀 촉매제가 좀 됐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유독 또 이 에코프로 계열이 좀 올랐던 건 코스닥에서 보시면 알테오젠 밑에 있잖아요. 바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두 개가 2, 3등인데 알테오젠이 어쨌든 주주총회에서 네. 통과됐습니다. 이사 가니까 이제 이사 갑니다. 여기 빠지면 누군가 이거 공백을 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거 추종하는 펀드들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제일 많이 들어갈 건 에코프로 BM. 예.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런 순으로 들어가겠죠. 이 빈 공간에 들어갈 거고 그다음 에코프로 그 알테오젠이 빠진 자리에 코스닥 50에 누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수급 효과가 생겨버린 거예요. 호재가 하필 또 있었고 예. 있는 날 올리기도 괜찮죠. 거기다 수급 이슈 이거 이제 빈 공간이 생기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약간 피해 보는 업종은 바이오였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바이오는 급락해 버리더라고요. 반대로 예. 2차전지로 쏠려버리네. 알테오젠 악재가 예. 있었고. 그래서 일단 그런 수급 효과랑 양극재 기대감 이 두 개가 결국 에코프로 사실 에코프로만 간 건 아니고 뭐 LNF도 그렇고 네. 포스코 퓨처엠부터 2차전지가 동반해서 다 갔기 때문에 네. 그런 분위기에다 수급까지 곁들여서 제일 많이 오른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조족 상승은 힘들죠. 예. 네, 그거는 뭐 아마 누구도 다 인정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미국에서 전기차 많이 팔려야만 이게 열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트럼프가 물러나야 돼요. 아니면 내년에 중간선거 지든지 예. 트럼프가 지면 아마 폭등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럼 왜냐하면 트럼프 그럼 정책이 민주당 후퇴하니까. 후퇴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 민주당은 찍어준 거면 민주당은 전기차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때는 구조적으로 오를 수도 있지만 그거는 1년 후의 문제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저는 박스권으로 봅니다. 근데 예전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빠지는 건 끝났고요. 이제 바닥 다지고 오르고 또 오르고 내리고 그렇지만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인 게 어쨌든 지금 ESS 모멘텀은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보고서 본 거 중에 그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님 있잖아요. 예. 그분이 이제 쓴 보고서에 뭐가 나왔냐면 LG엔솔 가지고 트레이딩하래요. LG엔솔의 이 시총을 보고 2차 전지 트레이딩에 참고를 하면 된다. 무슨 얘기냐면 LG엔솔이 그럼 시가총액을 밴드를 한 80조에서 110조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90조 깨지면 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40만 원 초반 갔을 때가 거기거든요. 근데 거기 닿자마자 바로 급등해 버렸어요. 그리고 50만 원 한 중반 가면 110조 갑니다. 그때 비싸다는 거예요. 예, 구조적 성장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줄이고. 그러니까 그 LG엔솔의 주가를 보면서 이제 2차 전지도 비슷하게. 그러면 얼마 전에 LG엔솔이 40만 원 초반까지 그 LG화학이 지분 매각한다 또 얘기가 돌아가지고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2차 전지를 만약에 투자를 하신 분이면 그 전략이 정확히 맞았죠. 바로 지금 다 급등해 버렸거든요. 트레이딩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ESS는 구조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ESS 쪽만 빼면. 근데 일반적인 2차 전지는 그 김현수 연구원의 의견대로 그 LG 엔솔이 좀 밑에 하단에 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담고 또 50만 원 넘으면 조금 보수적으로. LG 엔솔이 50만 원 넘었다 그러면 좀 매수는 좀 자제하고 이런 좀 트레이딩 전략이 저는 가장 좀 나은 전략 아닌가. 예. 일단은 제일 핵심은 이제 이거 반도체가 아니라 그 2차 전지 셀이죠. 셀 만드는 3사랑 네. 결국 거기 들어간 양극재, 음극재. 여기가 가장 핵심이죠. 예. 거기가 어쨌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산 쓰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선 분명히 있고 또 LG가 벤츠 또 수주도 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잘하긴 하지만 우리도 간간히 그냥 우리가 좀 약간 이제 프리미엄급에서는 계속 수주가 들어오긴 해요. 근데 미국이 안 열리는 게 좀 답답해서 그렇지. 그래서 2차 전지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공포에는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또 빠진다. 그러면 또 2차 전지 되니 안 되니 뭐 이러면서 그렇죠. 논쟁이 있을 텐데 그때는 과감하게 좀 투자하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이고 다만 또 이제 2차 전지가 급등할 거잖아요. 급등하면 또 그래요. 이제 또 구조적 성장 나옵니다. 조심하고. 그러니까, 반대. 약간 그 엇박자를 타야 저는 2차 전지에서 좀 당분간은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혹시라도 고점에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액션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못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하더라도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반이라도 정리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 정도를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라는 거예요. 그 같은 기업에서 그냥 무작정 언젠가 오르겠지가 아니라 그 예를 들면 LG엔솔이 한 40만 원 갔을 때 그렇죠. 이제 여기서 사는 거죠. 더 사도 괜찮고 만약 LG엔솔이 50만 원 좀 넘어서 간다 그러면 일부 줄여놓고 그 기업에서 이렇게 트레이딩을 몇 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가 사실 좀 낮아지긴 하거든요. 이게 그냥 앞으로 계속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확신만 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걸 뭐 누가 알겠습니까만. 그러니까 약간의 뭔가 그 행동을 취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막 시장의 부각이 크지는 않지만 꼭 봐야 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예전에는 휴머노이드가 약간은 전시용이라든지 그렇죠. 보여주기식의 시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양산 단계로 넘어오는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양산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노동 현장에 투입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마지막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 쪽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를 가지고는 우리가 휴머노이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1시간밖에 움직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관문을 통해서는 부품이 먼저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 관문의 끝에서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니즈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강하게 볼 수밖에 없는 쪽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화재에 대한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봇에서 화재 발생하면 또 그것처럼 골치 아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주변에 많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움직임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시간 안에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배터리 기업들은 새로운 부분들을 모색을 할 수밖에 없고 물론 요즘에 전고체 배터리가 그 대안책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제가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CES 일정이 또 1월 달에 1월 6일부터 9일까지 있는데 이 CES 일정 지금까지 2023년, 4년 다 뒤돌아보면 여기서 새로운 배터리 기술력을 선보인 배터리 회사들이 많았고 항상 뒤에 나오는 코멘트들을 보면 이번 CES에서는 이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들이 있었다. 뭐 삼성 SDI도 그랬고 항상 차세대 배터리 기술들을 그쪽에서 선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뭐 로봇 기업들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배터리 기업들이 이 시대의 변화 흐름 속에서 어떤 차세대 배터리를 생각하고 구현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시장의 관심도도 좀 쏠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 속도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CES 일정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것이고 지금 ESS 시장이 좀 더 크게 부각은 되고는 있지만 결국 이 지나가는 구간에서 시장은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찾게 될 것이고 이 배터리 로봇과의 연결고리가 한 번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구현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적인 부분들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결국 상용화로 가는 그 길이 쉽게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완성품을 기다리는 것도 있긴 하지만 완성품에 가기 위해서 이쪽 회사 서로 경쟁이 붙어서 새로운 기술력을 선보일 때 또 주가가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 지금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도 삼성 SDI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려면 크기도 작아야 되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에너지 밀도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만들어지는 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아마 기업들 단 안에서도
뭐 로봇 관련돼서도 지금 최근에 뭐 협력 이야기 나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 협력 구조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LG라는 그 그룹주 안에서 몸통부터 안에 뭐 센서 그리고 감속기 거기에 배터리까지 다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전고체 배터리 얼른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주들도 반도체랑 좀 비슷한 게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고 괜찮게 잘 이어가는데 왜 이 한 방이 없을까? 왜 좀 시원하게 못 갈까? 에코프로는 시원하게 가는데 그 외 종목들은 살짝 흐름이 좀 약하다는 느낌을 지우실 수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재료들이 지금 겹겹이 좀 쌓이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료의 크기 자체가 그러니까 본업인 전기차 업황이 약간 둔화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큰 파장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쌓이고 쌓여서 좀 좋은 시세를 만들어낼 거라고 보이고요. 저는 2차전지 관련돼서는 로봇과 또 ESS 시장 한번 여전히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